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이 러시아 외교관과 스파이 60명을 추방하고 시애틀에 있는 러시아 영사관 문을 닫습니다. 추방 자체는 미국의 세계 질서에 미국이 역행할 수 없다는 뜻이고, 시애틀 영사관을 닫는 이유는 그곳에 잠수함 부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이 한국전을 막을 수 있을까? 수십 년 동안 북한을 선제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존 볼튼이 국가안보보좌관이 된 뒤 미국과 한반도, 세계의 가장 중요한 의문입니다. 대통령과 과거 성관계를 가졌고 측근으로부터 신체 위협까지 당했다는 성인 영화 배우의 60미닛 인터뷰는 지난 10년 사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고 유권자가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미국 50개 주와 남극을 제외한 세계 모든 지역에서 총기 규제를 주장하는 대대적인 행진이 열렸습니다. 남녀노소가 참가했고, 특히 시위장에서는 민주당 유권자 등록이 활발하게 진행됐습니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말이 없고, 학생들은 시위하는 대신 인공호흡법이나 배우라고 소리친 정치인도 있습니다. 반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학생들이 올바름을 위해 소리쳐야 한다고 격려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서로에게 해가 되는 무역전쟁을 하지 말자는 화해의 제스처를 보냈고, 미국도 받아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크게 내려갔던 주식값 오르고 있습니다. 신산 정보 유출로 연방통신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페이스북에 대한 호감도가 크게 내려가 테크놀로지 회사 가운데 최저입니다. 그렇지만 사용자들은 페이스북 테크놀로지 자체는 여전히 즐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오늘 그제 트윗하지 않는, 직접적으로요, 가장 중요한 뉴스가 있습니다. 트윗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뉴스예요.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한다던가, 세라우카비 백악관 대변인을 시켜서 발표를 하게 했고, 총기 규제를 원하는 대대적인 시위 내지는 행진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행진 이후에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60미닛 스토미 데니엘 인터뷰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고 가짜 뉴스가 판을 친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짜 뉴스가 스토미 데니엘스의 60미닛 인터뷰를 얘기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오늘 이제 미국이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강력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 하더라도, 그리고 미국 우선 아메리카 퍼스트, 다른 나라에 별로 개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1년 넘게 주장을 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 단독으로 원하는 대로 갈 수 없다는 것, 이런 것을 보여주는 내용부터 전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레드라인을 지키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레드라인은 블라디미르 푸틴 이름을 부르면서 그를 비난하는 것, 이것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외교관과 정보 관계자, 좋게 말해서 정보 관계자지 스파이죠. 대사관에 나와 있는 러시안들은, 미국 대사관에 나와 있는 전부 이제 대사부터 스파이라고 보면 되는데, 60명을 추방을 하는데 48명이 대사관에 있는 대사를 포함해서 관계자고, 12명은 이제 유엔에 있는 외교관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하지 못하게 한다 하는 뜻이고, 시애틀 영사관 문을 닫는다고 했는데 기간은 일주일 줬습니다. 60명 추방하면 60명만 있는 게 아니라 전부 가족들도 함께 있기 때문에 일주일 안에 짐 싸가지고 나가라는 얘기예요. 지금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축하한다, 재선을, 이런 전화를 하면서도 얘기하지 않았던 러시아 이중 스파이와 그 딸을 독극물로 살해하려고 한, 거기에 대한 영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영국에서 제일 먼저 반응을 했고,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미국과 영국이 가장 강한 동맹국이고, 그리고 미국과 영국이 세계에서 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도 했으니까
23명을 추방했잖아요. 러시안 대사들. 그래서 러시아에서도 똑같이 이제 23명 영국 그 대사들을, 영국 외교관을 추방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테레사 메이가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미국이 그냥 혼자 하기는 좀 그렇고, 다른 국가들도 하면 딱 뭐 프랑스, 독일을 집어서 얘기를 하면서 프랑스, 독일도 외교관들을 추방을 하면 나도 해보겠다 하고 실제로 캐나다, 독일, 뭐 폴란드, 프랑스 외교관들 4명 추방을 했고요. 이태리, 스페인, 덴마크 2명, 네덜란드는 2명이군요. 리투아니아, 뭐 우즈베키스탄, 뭐 체코 공화국 많은 나라에서 전부 이 같은 이슈로 러시아 대사들을 추방을 했습니다. 외교관들을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할 수 없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세라우캅이 백악관 대변인 보러 밝히라고 얘기를 했고, 시애틀 영사관은 잠수함 기지만 시애틀에 있는 곳이 아니라 시애틀에 굉장히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과거부터 예전에 전쟁 큰 세계대전 치를 때부터 그곳에 여러 가지 부대가 있고 해서 보잉사도 거기 있고 하기 때문에 4월 2일이 데드라인입니다. 당연히 러시아도 미국을 향해서 보복한다고 밝혔죠. 주미 러시아 대사관의 대사가 트위터를 통해서 이건 정말 반 러시아 캠페인이다. 러시아 사람들 가운데서요, 서방 세계 사람들이 러시아에 들어가서 인터뷰를 하면은 독극물 살해 사건에 대해서요 모른다거나 아니면 절대로 러시아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서방 세계에서 꾸며낸 일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러시아가 지금 페이크 뉴스 하는데 페이크 뉴스의 창시자가 러시아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에요. 러시아 국내에서도 썼지만 우크라이나 같은 데서 굉장히 페이크 뉴스를 많이 퍼뜨리고 그것으로 정치를 했었기 때문에 블라디미르 푸틴은 국내외에서 페이크 뉴스를 어떻게 진짜 뉴스처럼 보이면서 조절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 가운데서 상당수는 믿지 않고 있다는요.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이 해외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독살하고 한다. 이런 내용들을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은 러시아와 공유할 일이 있다. 관계를 좋게 유지해야지 되고 그 좋은 관계 유지라는 것이 개인 관계부터 시작한다. 나는 푸틴과 사이가 나빠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트럼프 대통령이 해온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은 이 정도 나오는데 비난하지 않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스럽지 않은 거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스럽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 혼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유럽연합에서 이제 13개국 국가나 캐나다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 나라들이 러시아가 그렇게 했다. 이건 도저히 증거상으로 러시아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나는 아니야. 푸틴과 잘 지내야지 되니까 나는 빠지겠어. 이렇게 못하는 거죠. 세계 질서를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꿔놓을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블라디미르 푸틴을 비난을 해야지 될 일이 있는데도 비난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러시아에게 뭔가가 지금 잡혀 있는 거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아래에서 CIA 국장을 하기는 했지만 이 사람은 오바마 대통령 아래서만 일한 사람이 아니라 존 브레넌이요. 부시 대통령 아래서도 역시 국가안보국 어드바이저를 했고 오바마가 원래는 2008년도에 CIA 국장을 하려고 했는데 존 브레넌이라는 사람이 좀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본인이 부시 행정부 아래서 국가안보국에서 일을 할 때 그 당시에는 고문이 합법이었기 때문에 어떤 테러 용의자들을 다른 나라로 옮기는 것, 다른 나라로 옮긴다는 게 블랙 사이트, 이제 고문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일을 다른 나라로 테러리스트들을 옮기는 것, 이송하는 것을 본인도 지지를 했기 때문에 나는 CIA 국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하고 CIA 국장을 안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2013년도에 CIA 국장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존 브레넌이 하는 얘기는 미국의 민주당에서는 물론이고 공화당에서도 어느 정도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 아무래도 그 뭔가 그 블라디미르 푸틴 그 대통령에게 잡혀 있는 것 같다. 그런 것이 잡혀 있는 것이 미국과 세계에 굉장히 그 나쁘다. 이런 내용까지 지금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총기 규제를 부르짖는 함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Our Lives 랠리요. 그러니까 뭐 워싱턴 DC, 로스앤젤레스, 뭐 미국의 50개 주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752개 지역에서요. 뭐 한 170만 명 정도 참여를 했다고 그 조사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렇게 발표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미국 밖에서도 남극을 빼고 102군데 지역에서 시위를 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 학생들만 나온 게 아니라 나이 든 사람, 뭐 어린 손주들과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 나왔고 어떤 엄마는 내 자식은 죽었는데 나는 아직도 살아있다. 뭐 총기 사건으로 자녀를 잃은 그 부모님이죠. 그런 피켓을 들고 계신 분도 계셨고 우리 변화를 원한다.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면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총기협회에서 돈 받고 총기 규제를 하기를 원치 않는 정치인들을 내쫓아야지 돼. 이런 그 피켓들이 많이 그 눈에 보였거든요. 그래서 시작하기 그 연단에서 어린 학생들이 많이 연설을 했는데 훨씬 시작하기 뭐 1시간 전부터 연단으로 접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사람들 꽉 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별장에 가서 쉬었지만 대통령이 없는 워싱턴 DC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꽉 메웠고 이것도 그 보도하는 게 굉장히 달라서요. 그 박스 뉴스는 가능하면은 전하지 않으려고 했고 브레이트바트 같은 인터넷 매체는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헤드라인에 쓰레기만 뭐 쌓였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왜 이 그 시위가 이어졌는지 목적도 제대로 헤드라인에는 얘기하지 않고 사진을 보면은 그 헤드라인이 너무 좀 민망하더군요. 아마 그 피켓 그 시위를 하고 피켓을 한 곳에 모아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처리를 해야 되니까요. 한 곳에 피켓을 모아두고 쓰레기는 쓰레기 봉지에 담아서 그 큰 쓰레기 봉지가 있는 그런 장면을 두고 이 브레이트바트는 쓰레기도 치우지 않고 갔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그것은 정말로 뭐 별로 그 눈여겨볼 만한 기사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나가서 연단해서 여러 가지 아주 그 호소력 있는 메시지, 내가 다음 타겟인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면서 학교에 가야지 된다. 그리고 요즘 학교가 완전히 감옥처럼 돼 있다. 여기저기서 무장한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학교 갈 그 기분이 나지 않는다. 이런 학생들도 많았는데, 그러니까 왜 일반 사람들이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가, 규제해야지 된다 하는 게 학생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같은 주장 연설을 하고 또 텔레비전 인터뷰를 하고 하는 어린 학생들에게 어디의 정치인이었죠? 후보였습니다. 무슨 중요한 선거에 나가는 후보가 뭐 레즈비언이다, 뭐 막 누구의 조정을 받는다 비난을 해서 그 비난하는 정치 후보에 대한 비난이 너무 강해지자 그 후보가 이제 후보에서 사퇴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이 사람은 공화당 예비선거에도 나왔기 때문에 잘 알려진 릭 센트롬, 펜실베니아의 공화당 상원 의원이 어제 그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10대들은 총기 규제를 하라고 압박 넣는 거 이런 걸 하지 말고 인공호흡이나 배워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다른 사람이 풀어야지 될 일인 거지 학교 안전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프란치스코 교황은 물론 그 닉 센트롬에 대해서 답한 것은 아니지만 어제가 그 팜 선데이였잖아요. 정말 많은 그런 그 카톨릭 신자들에게 젊은이들은 가만히 있을지 가만히 있지 않을지 그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다. 총기 폭력을 막자는 그 목소리를 높이라는 게 shout. 이게 그 프란치스코 교황의 메시지였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해도 입 닥치고 있으라고 해도 리더들이 quiet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dear young people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데 총기 문제 때문에 이런 때 모두 입을 닫고 있으면 우리는 결국은 기쁨을 인생에서 잃게 될 겁니다. I ask you. 그러면서 크게 부르짖겠어요? Will you cry out?
이게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 얘기고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팍스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총기 규제는 강하게 원해요. 그런데 의회가 아마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신원조회에 대해서는 91%가 지지를 했고 정신건강 체크하고 총 팔아라 84%, 21세는 돼야지 총을 살 수 있지 72%, 학교에 무장한 가드를 두는 거 69%가 지지를 했는데 선생님이나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57%였고요. 살상 무기를 일반인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 60%,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총기를 가질 수 있는 그 권리, 수정헌법 2조에 보장되어 있는 그 권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사람의 생명이 지켜져야지 된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53% 대 40%였거든요. 그런데 약간의 그 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공화당이라든가 민주당인가 무당파냐 여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총기 규제하는 것보다는 총기 협회를 기쁘게 하는 것에 더 애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54%는 대통령이 지금 총기 규제안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반대한다. 공화당, 민주당 다 합쳐서 한 얘기예요. 그리고 미국에 사람들이 혼돈하는 부분이 있는데 총기 협회에 대해서 다 나쁜 인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최근에 총기협회가 총을 파는 그런 이익 집단으로 변한 건 사실이지만 미국이 워낙에 그 인디안으로부터 땅 따먹기를 시작할 그때부터 총으로 말 타고 총을 가지고 와서 총을 쏜 민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도 지금 시골 지역에서는 많은 그 동물들이 너무 많고 동물들이 먹을 먹이가 없을 때는 사냥을 그 부분적으로 어떤 기간을 두고 허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사냥이 취미인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과거에 그 NRA에서 굉장히 말하자면 그 취미 활동 같은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뒀었거든요. 그래서 NRA 그 총기협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2013년만 하더라도 56%였는데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에 보니까 49%는 총기협회에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라고 총기협회에 대해서 나 괜찮아 인상 좋아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45%로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그 오래된 총기 제조 회사가 그 파산 보호 신청을 했는데요. 이 내용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 파산 보호 신청한다는 것이 무조건 사업을 접겠다 하는 뜻은 아닌 거죠. 네, 제가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쉬었습니다. 김현지 씨와 함께 여러분들께서 프레쉬 에어를 느끼셨을 텐데 그 쉬는 동안 정말 중요한 뉴스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잠시 뒤에는 그 중요한 뉴스 발생한 것을 다시 전해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그와 연관돼서 후속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방송할 때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러시아 스캔들은 조작된 거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팍스 TV에 출연해서 많이 보호를 했었던 조 디제노바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에 관한 변호사로 고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용한 사람을 고용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부인도 변호사이기 때문에 함께 고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해 상관 때문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미 이 빅토리아 그 토엔싱이라는 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 멤버 지금 특별검사가 여러 사람들을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 특검의 증인이 된 그 멤버들을 변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그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얘기도 알고 그런 부분에서의 이해상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됐네 하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나 변호해 줄 변호사 너무 많아 이렇게 트윗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하게는 지금 대통령을 변호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한 사람은 퀴트해버렸고 대통령이 변호사인 내 말을 듣지 않는다 하면서 존 다우드가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그 유명한 사람들, 돈도 많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 특별검사의 증인으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백악관의 수석 전략가였던 스티브 배넌이라든가 아니면 그 라인스 프리블스 전에 비서실장이었던 등등등 워싱턴에 유명한 변호사도 많지만 이미 다 그 사람들에게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통령의 케이스를 맡으면 정말로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그렇지만 다른 클라이언트들을 놓칠 수도 있고 대통령이 다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고요. 변호인 측에 또 마음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가장 변호하기 힘든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모든 면에서 본인이 이제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변호사는 나다. 이 마음이 있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변호하기 힘들다 하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 해고될 것 같은데요. 재향군인 청장이요. 데이빗 설킨. 이 사람은 원래는 오바마 행정부 때의 차관으로 일했었던 사람이고 재향군인 청장인데 군인 출신이 아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왜 이 사람을 했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헬스케어 전문가거든요. 뭐 학교라든가 병원에서. 그래서 이제 재향군인 청장으로 했는데 2월 달부터 뭐 유럽에 뭐 비행기를 타고 일하러 간다고 하면서 와이프랑 같이 가서 일도 했지만 뭐 관광지들 다 돌아다니고 그리고 이제 내부에서의 반발이 심해서 내부의 직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총창 경호원을 대동하고 출근을 해야지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비행기 세금으로 엄청나게 썼다는 그런 것 때문에 해고가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비서실장이라든가 주택부 장관도 뭐 다이닝 세트 31,000달러짜리 있잖아요. 벤 칼슨 아직은 뭐 괜찮다고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재향군인 청장이 해고되고 나면 또 누구를 그 자리에 놓느냐 여러 사람이 오르내리는데 특히 대통령이 좋아하는 팍스 앤 프렌즈 팍스 텔레비전의 진행자 가운데서 한 사람을 두느냐 그 사람이 재향군인 청장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 출신 한 사람 있는데 그런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락히드 마틴의 수석 부사장을 놓는가 지금 굉장히 아직까지도 행정부 흔들리고 있고요. 어제 60 미닛에 출연을 했었던 성인 영화 배우 출신 이 여성이 올해 39살인데 3번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혼한 남편과 사이에서 7살짜리 딸을 뒀는데 루이지아나에서 살 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4살 때 이혼을 해서 거의 이제 엄마랑 같이 살았고 부모와 10년 전부터 뭐 연관은 안 맺고 있다고 하는데 부자예요. 굉장히 부자고 왜냐하면 비즈니스 마인드가 아주 강해서 영화를 본인이 출연만 하는 게 아니라 제작도 하고 감독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3명의 남편이 전부 관련 뭐 그런 성인 영화의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라든가 뭐 그런 관련자들과 결혼을 했는데 어쨌든 19살이 아니라 고등학교 때 친구가 일하고 있는 루이지아나의 그러니까 성인 클럽이요. 클럽에 갔다가 게스트 가운데서 나와서 무대에서 춤추게 하는 그 게스트로 됐는데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거예요. 많이 받은 거예요, 그날. 그래서 내가 일주일 내내 정말 고등학교 때 뼈 빠지게 아르바이트해서 해봤자 정말 뽑기도 먼인데 이건 뭐야 하고 그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스트립 클럽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영화 배우로 영화 제작자로 이렇게 해서 굉장히 비즈니스 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여성이 어제 60 미닛이 인터뷰를 앤더슨 쿠퍼와 했어요. CNN에 앤더슨 쿠퍼와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이 앤더슨 쿠퍼 자체가 여기서 무슨 핫한 무슨 남녀간에 무슨 뭐 침대 위에서 이런 것을 원래 포커스를 두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래도 뭐 딱 한 번 대통령과 잠을 잤다고 하는데 그 당시는 대통령도 아니었고 멜라니아 트럼프와 결혼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고요. 그런데 뭐 한 번 했는데 골프장에서 만나서 자신의 방으로 오라고 그래서 가서 뭐 콘돔도 끼지 않고 섹스했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것이 나오는 게요. 그리고 이 여성은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하는
어플랜티스에 출연을 해줄 것처럼 해서 만났다는 식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 다음부터는 안 만났다는 얘기고 잠은 한 번 잤는데 한 번 자고 나서도 뭐 런치 같은 것도 많이 먹고요. 그랬다는 건데 어제 그 중요한 얘기 가운데는 그 본인이 원래 그 터치라는 그 매거진에도 이 스토리를 팔려고 했는데 그때 아이가 지금 7살이니까 어렸을 때 완전히 유아였을 때예요. 한 파킹랏에서 어떤 남자가 와서 트럼프 내버려둬. 그 스토리 잊어버려 하고 참 예쁘게 생긴 딸아이네. 그런데 엄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겠어? 이렇게 말하자면 협박을 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Fitness class with my infant daughter. I was taking, the seats facing backwards in the back seat, diaper bag, getting all the stuff out. And a guy walked up on me and said to me, leave Trump alone, forget the story. And then he leaned around and looked at my daughter and said, a beautiful little girl, it'd be a shame if something happened to her mom. And then he was gone. 그리고 갔다는 건데 너무 무서워서 지금 봐도 그 남자 기억할 수 있다 했고 그리고 그 잡지에서 스토리를 내지 못한 게 트럼프 대통령의 그 당신 대통령 아니었지만 변호사가 협박해서 잡지 고소한다고 해서 스토리를 못 내놨다고 하고 나중에도 이 대통령 선거 치르기 일주일 전에 메이저 텔레비전과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13만 달러를 받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이제 변호사가 줬다. 나중에 트럼프에게 돌려받았느냐 안 돌려받았느냐 무슨 돈으로 줬느냐 그거는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신체적인 위협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돈을 주고 했다는 것은 감추려고 했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 선거 자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중요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왜 인터뷰를 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해도 되지만 그러나 내가 거짓말쟁이가 될 수는 없다. 뭐 돈 때문에 이런다든가 부자예요. 또 그리고 말도 3마리나 있다든가 워낙에 승마를 좋아해서요. 아니면 내가 기회주의자라든가 유명해지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싫다. 그러면 내가 내 입장을 말해야지. 나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할 말이 있냐니까 내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트럼프는 안다. 뭐 이런 얘기요. 13만 달러 돌려주고 할 얘기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제 주말에 그 변호인이 어떤 그 CD를 하나를 딱 그 공개를 해서 사진으로 공개를 했는데 그런 내용은 어제는 공개하지 않았어요. 제 생각에는 이게 끝이 아니라 아마 더 뭐 할 얘기가 있다는 것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뭔가 더 예민한 것을 물어보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변호사가 거기까지는 말하지 말라고 했다. 뭐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그 복음주의자들이 몇 개월 전에 잠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가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80%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를 했고 그 가운데서도 으뜸인 사람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빌리 그레암 목사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암이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또 팍스의 대통령의 친구면서 그야말로 텔레비전이 아니라 라디오의 션 해니티 쇼 같은 경우는 500군데가 넘는 라디오 방송국에서 나가고 있거든요. 션 해니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액세스 헐리우드 테이프요. 여자들은 뭐 내가 유명하고 돈만 있으면 만져도 괜찮아 하고 얘기했었던 그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나오고 나서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저거 내 목소리 아니야. 본인 목소리인데 본인 목소리 아니라고 얘기했던 이제 그 테이프이 나오고 나서도 대통령의 친구인 션 해니티는 그게 뭐가 문제냐. 나이도왕은 후궁이 500명이나 됐는데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 방어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도 다 알아요. 어느 정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여성 편력 같은 것은. 그래서 이게 뭐 큰 문제가 되겠느냐. 집에서는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멜라니아 트럼프가 같이 플로리다 별장에 갔다가 또 대통령만 워싱턴으로 돌아오고 이 60미닛 있잖아요. 이 나올 그쯤에 그대로 지금 대통령과 떨어져서 플로리다 주에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신경 안 쓸 거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미국 역사에서 보면은요 정치인들에게는 어떤 그 부정부패보다도 이 같은 그 섹스 스캔들이 훨씬 그 파워풀했었던 적이 굉장히 많고요. 그것은 파워 있는 남자가 권력 남용을 하는 것을 참지 않는 거죠. 미투는 지금 시작됐지만 아주 파워풀한 남자들의 권력 남용을 미국 사람들이 좀 참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동부 지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이라면 브로드웨이의 뮤지컬 해밀턴을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 해밀턴의 해밀턴의 희곡도 썼고 배우고 뭐 본인이 작곡도 하고 하는 그 마누엘 그 미란다 린 마누엘 미란다가 한 얘기가 그 얘기죠. 알렉산더 해밀턴도 재무장관이었을 때 그 결혼 중에 그 어페어가 있었는데 사실은 임기를 다 그 당시는 지금과 너무 세월이 떨어져 있었으니까요. 임기 다 채운 뒤에 저널리스트가 폭로를 했는데도 대중에게 사과를 했어야지 되고 그 평판 때문에 다시는 정치인을 하지 못했었던 알렉산더 해밀턴 그게 벌써 언제적의 일이냐는 거예요. 미국 그 건국되고 되자마자의 일인데 그래서 이게 결국은 스토미 데니엘스가 특별검사가 그 대통령에게 큰 해를 주지 못해도 스토미 데니엘스를 비롯한 또 한 명이 아니잖아요. 지금 쭉 그 두 번째 세 번째 여성들이 있어서 뭐 이슈가 될 것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두고 봐야지 하는 거죠. 모든 일들은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난주에는 뭐 그 여러 국가에 대한 그 철강 알루미늄 관세 한국이 이제 그 제외가 돼서 그 뒤에 며칠 또 협상이 있어서 아마 물량을 30% 정도 줄이는 것으로 합의를 본 것 같죠. 그래서 주식 시장 굉장히 출렁거리고 뭐 금요일에도 뭐 700포인트 이상 마이너스가 됐는데 그 마이너스 몇 번 됐던 것을 오늘 이제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400 몇십 포인트 현재 다우지수가 그 플러스인데 이게 특히 이제 그 중국과 미국과의 무역 전쟁 시작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따로 중국 상품 약 600억 달러에 대해서 25% 관세를 물리겠다 하니까 중국이 그래? 그러면 우리도 한 30억 달러 정도 그러면 600억 달러하고 30억 달러는 2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중국이 왜 이 정도에만 미국 물품에 관세를 붙이겠다고 발표를 했냐면 일단 그리고 좀 보지에 그야말로 그 콩 같은 미국이 뭐 중국에 콩을 수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농부들 다 어떡하겠어요. 물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농업인보다는 그 제조업 분야 이쪽을 상당히 신경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뭐 우리 또 보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사이에 중국이 먼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미국 그 반도체 제품을 우리가 조금 더 사겠다. 미국 그래서 무역 적자를 좀 줄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외국 회사에 대한 규제도 우리가 좀 줄여줄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그 선거를 치르려면 중간 선거가 대통령에 대한 심판격이기 때문에 제조업 많이 죽은 곳 이곳에서 실제적으로 얼마나 효율이 있던 없던 일단 나는 당신들을 위합니다 하면서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그야말로 뭐 50개국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 가운데 34개국 한국을 포함해서 다 제외를 시켜놓으니까 별로 또 뭐도 없어요.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 이슈를 가지고 가는 거죠. 이슈를 가지고 가고 중국에 대해서도 막 하겠다. 중국이 제조업 다 가져가고 하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지키긴 지켜야 되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뭐 이게 또 미국과 수출하지 않고 무역 전쟁에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 시진핑도 새롭게 뭔가를 다져야지 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서로 눈치 보면서 국민에게 해주는 척은 하면서 합의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영향으로 오늘 지금 주식시장이 현재 다우가 422포인트, 나스닥 107.56포인트 플러스 S&P 500도 당연히 38.66포인트 플러스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총기 회사가 그 레밍턴 아웃도어라는 회사인데 파산보호 신청 접수를 했거든요. 챕터 11입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재정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라이벌 회사인 콜트라는 회사도 예전에 그 파산으로 뭐 빚 갚을 거 다 털어낼 거 털어내고 나중에 다시 몸을 그 회복을 했는데 2016년 대선 이후에 총기 판매가 줄어들었답니다. 뭐 올 들어서 30%나 줄어들었다고 하던가요.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됐으니까 총기협회에서 3천만 달러나 역사상 최고로 그 후원금을 많이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아니 돈을 누가 공짜로 주겠어? 앞으로 총기 규제는 대단히 안 될 거야 하면서 사람들이 총 사는데 서두를 필요가 없겠네. 무리해서 총 갖고 있는 사람은 한두 정 갖고 있는 게 아니라 17정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수집하는 사람들. 서두르지 않고 더 사둬야지 하는 사람도 없고 해서 30%가 줄어들었답니다. 올해 2월 달부터 뭐 파산 준비 한 해 하더니 결국은 이렇게 됐는데요. 그 총기 이 회사 그 레밍턴 아웃도어라는 그 회사가 202년 된 회사라고 하거든요. 주인이 누구냐면 그 투자 회사가 오너예요. 케이베로스면은 그 신화에 나오는 뭐 머리 셋 그 꼬리 뱀 모양인 그 지옥을 지키는 개. 그러니까 돈을 엄중하게 지켜주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를 샀는데 사고 나서 2012년도에 한 10년 전쯤에 샀나 그런데요. 2012년도에 샌디욱 초등학교 사건에서 쓰여진 총이 바로 이 회사에서 만들어진 총이고 그 이후에 업계에서 나오겠다고 했는데 이 회사를 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끌어오다가 챕터 11 파산 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샌디욱 초등학교 그 부모들이 이 회사를 고소를 했거든요. 총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연방통신위원회가 결국은 그 페이스북이 개인 자료를 어떤 앱을 개발하는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에게 줬는데 그 교수가 이제 또 다른 그 정치 데이터를 만드는 회사 CA라는 회사에게 팔았고 그 판 회사가 사용자에게 얘기하지 않고 사용자와 사용자 친구의 성향을 쫙 그 분석을 한 뒤에 그 앱이 그런 성향 분석하는 앱이었거든요. 분석을 한 뒤에 거기에 맞는 맞춤형 광고를 아주 무작위로 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캠페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페이스북이 책임이다. 왜 그것을 관리를 하지 못했는가 해서 마크 저커버그가 사과를 했잖아요.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엑시오스하고 몽키가 같이 했는데 페이스북에 대한 그 호감도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3월 몇 개월 사이에 28%가 줄어들었어요. 아마존 마이너스 13%, 구글 마이너스 12%. 그래도 구글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 호감이야 하는 사람 78%, 아마존에 대해서 호감이야 하는 사람 75%인데 페이스북은 호감이야 하는 사람이 48%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마크 저커버그가 정계 진출도 하려고 뭐 여러 가지 뭐 미국 다니고 했었잖아요. 근데 뭐 오늘이 끝이 아니잖아요. 항상 위기를 기회로 할 수도 있고요. 잠시 뒤에 제임스 마티스가 한국전을 막을 수 있는가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그 뉴욕타임즈를 보면은 제임스 마티스가 한국전을 막을 수 있는가 하는 기사가 실렸는데 주말에 목요일이었었던가요? 그 HR 맥메스터를 말하자면 해고하고 존 볼튼이라는 미국에서 가장 그 전쟁 주장을 많이 하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강성이고 물론 요즘에 태도를 조금 바꾸기는 했습니다만 그 국가안보 보좌관이 되기 전후로 되고 나서도 뭐 전쟁 뭐 안 하겠다 뭐 대통령 뜻에 따르겠다 했는데 국가안보 보좌관이라는 그 직책이 대통령이 마음을 결정하도록 여러 자료도 주고 대통령을 설득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이 사람이 들어온 이후에 지금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란도 뭐 공격해야지 된다고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뭐 우리 이스라엘의 비밀 보물이다라고 존 볼튼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들어오고 이 마이크 폼페오가 국무장관이 되고 하면은
지금 대화를 해야지 된다 하는 사람이 북한과 제임스 마티스 한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HR 맥메스터도 강성이다 해서 제임스 마티스와 맞지 않았어요. 근데 HR 맥메스터는 아버지도 한국전에 참전을 했었고 본인이 걸프전,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다 갔기 때문에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그 전쟁을 안 하는 좋은 게 전쟁 준비다 하는 뜻에서 전쟁을 얘기한 사람이고 존 볼튼은 본인은 베트남전을 지지하고 베트남전 그 참전을 기피했으면서도 항상 전쟁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아주 호전적이고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싸우고는 하지만 본인의 목표 달성률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임스 마티스가 어떻게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있을까? 만약에 마티스가 이 존 볼튼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또 전쟁해야지 됩니다 하는 그런 것을 누르고 대통령을 좀 좋은 쪽으로 대화한다는 의미에서 이끌 수 있다면 가시 이 땅에 제임스 마티스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늘 같은 월요일인데도 새로운 월요일 같아요. 날씨가 사람을 바꿔주는 것 같습니다. 기온은 낮은데도 이제 봄으로 가는 길목이에요. 아니죠. 길목에 들어섰나요? 강희신이었습니다.